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화를 낼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아니요. 의외로 기다리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늦은 메시지에 짜증부터 내는 사람, 주문이 느리다고 버럭 소리치는 사람, 답답한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건 바로 기다림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왜 기다리는 순간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착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기다림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진료 예약이 늦어졌을 때, 문자 답장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상황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일상 같지만 사람에 따라 반응이 아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조용히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늦어? 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죠.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성향, 마음의 깊이, 배려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기다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도, 상대도, 상황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럴 때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마음속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을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을 자증으로 표현하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불쾌한 기색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불편함을 침착함으로 눌러줍니다. 괜찮아. 사정이 있겠지. 하며 말없이 기다려줍니다. 이때의 말투,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평소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기다림 안에 드러납니다. 기다림 앞에서 반복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의, 기분, 속도에만 익숙한 사람. 반대로 기다림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에게 공간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약속에 10분 늦었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영숙 씨, 기다린 10분보다 그 사람의 얼굴이 더 불편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라고 웃으며 말하는 지숙 씨, 오히려 기다림이 관계의 신뢰를 만들어줬습니다.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졌을 때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간 기다리면 하나 더 주겠다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기다릴 수 있던 아이들은 단순히 인내심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이 뛰어났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더 나은 인간관계와 안정된 삶을 살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다림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자기 조절력과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심리적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 말 없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에게 쉽게 화를 내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본성입니다. 잠깐의 인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기다릴 때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뀝니다. 말이 짧아지고 표정이 굳고 눈빛은 알카로워집니다. 겉으론 괜찮다 해놓고 속으론 자증이 가득한 사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참을 석 없는 사람, 말없이 떠나는 사람,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 앞에서 사람은 연기하지 못합니다. 진짜 성격, 진짜 마음 다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기다리는 순간에 드러나는 사람의 세 가지 본성 유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조급형.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계를 자꾸 쳐다봅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다리를 떠는 모습. 그 사람, 기다리는 걸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조급형 사람은 기다림 앞에서 가장 먼저 불편함을 말로 꺼내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시간 아깝다, 진짜.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조급한 기준 안에 가둬두는 말입니다. 이 유형은 시간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고 감정보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뒤로 밀립니다. 약속에 10분 늦자마자 다음에는 먼저 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동료. 말은 친근하게 하지만 속엔 내 기준대로 움직이라는 뜻이 숨어 있죠. 주문이 늦게 나왔다고 직원에게 큰 소리 치는 손님. 음식이 늦은 게 아니라 자기 기분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못 참는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답장이 늦자마자 왜 이제 봤어 하고 바로 따지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조급형 사람의 공통점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에도 바로 불편함이 넘쳐 흐릅니다. 조급한 사람 곁에선 누구도 편하게 숨 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시형.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리를 뜨는 사람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다며 혼자 일어나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만 챙기는 중입니다. 기다림을 귀찮아하고 관계를 쉽게 던지는 사람. 그게 바로 무시형 본성입니다. 무시형은 기다림 자체를 불필요한 시간이라 여깁니다. 기다려봐야 뭐해?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지. 같은 말로 관계를 아주 쉽게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거나 사정을 헤아리려는 마음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해? 라는 자기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그저 기대에 못 미친 사람일 뿐입니다. 겉으론 태연하고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에게 정서적 여유나 배려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 5분만 늦어도 됐어. 그냥 간다 하고 연락도 없이 자리를 뜨는 사람. 이 사람은 상대보다 자기 감정과 일정이 더 우선입니다. 배달이 늦었다고 다시는 여기 안 시킨다 하고 바로 별점 테러하는 손님. 작은 불편도 이해보다 단절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늦는 친구에게 역시 너는 그런 애야라고 냉정하게 말하며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 한 번의 실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밀어내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은 기다릴 인연인지 아닌지를 다지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곁엔 당신의 마음도 결국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수용형.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말도 없이 시계를 자주 보지도 않고 괜찮아 한마디로 마음을 덮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수용형 본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번 곁에 두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수용형은 기다림을 불편함이 아니라 배려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늦더라도 상황이 지연되더라도 당장 감정부터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기다리는 동안 나도 잠깐 쉬면 되지. 이런 사람은 관계의 무게를 알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을 때, 야, 도 방금 왔어 하며 웃어주는 친구. 이 말 한마디에 상대의 배려심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기차가 연착됐을 때,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라고 먼저 안심시켜주는 어르신. 그 사람은 시간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입니다. 자녀의 연락이 늦어도 답답함을 참고 기다리는 부모님. 마음속에선 걱정이 넘치지만 겉으로는 믿음으로 감정을 눌러주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수용형은 감정을 바로 꺼내지 않는 대신 그 안에 이해, 여유, 따뜻함이 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용형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조용히 그리고 다정하게 품어냅니다. 삶에서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스탠포드대 심리학자 캐리 올시는 수용 전념 치료 이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수용하는가, 저항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 기다림은 바로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의 깊이가 깊고 저항만 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기다림이란 상대방에게 주는 침묵의 배려입니다. 나 지금 참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올 시간을 줄게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나 자신의 깊이도 함께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말없이 기다리는 척하지만 속으론 자증이 끓어오르진 않았나요? 전화가 늦게 와서, 답장이 늦어서 괜히 마음이 상하진 않았나요? 기다림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본성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겁니다. 기다림 앞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무슨 생각부터 하시나요? 왜 늦었지? 이해하려는 사람, 또 늦는 거야? 실망과 비난이 앞서는 사람, 반응의 첫 감정이 당신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직원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으신가요? 본성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나옵니다. 답장이 늦어질 때 마음이 불편한가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조급함은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타인에게 공간을 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시나요? 아니면 잠시 기다려 주시나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장의 시간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림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만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도 기다릴 시간을 주고 있으신가요? 삶이 원하는 속도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도 잘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기다림을 포함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즉, 타인을 향한 인내는 자기 성숙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가 나 자신을 기다려주는가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그건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타인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삶도 기다릴 줄 압니다. 시간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단단해집니다. 기다림은 불편합니다. 지루하고
때론 억울하고 때론 외롭기도 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기다림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남기고 갑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뜻밖의 선물 3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마주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건 초조함입니다. 왜 안 오지? 혹시 날 잊은 건 아닐까? 이 시간이 헛되게 느껴지면 그 마음은 곧 짜증, 불안,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조용히 다스릴 것인가? 기다림은 감정의 즉시 반응을 참아보는 연습입니다. 이 순간을 불편함으로 넘기지 않고 내 감정을 조심히 다루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를 향해 바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따지면 내 기분은 풀릴 수 있어도 관계에는 작은 금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슨 일 있었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괜찮아라는 말로 마음을 눌러준다면 그 한마디에 오히려 상대가 더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 주는 감정 조절의 힘입니다. 조급함을 조용히 눌러주고 짜증을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불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은 침묵 속의 대화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나는 내 편이야 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순간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 주는 사람 하나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경험.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건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다려준다는 건 상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 거라고,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엔 불확실함이 따라오니까요. 혹시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다리는 내가 바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누르고 말없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아이의 말이 서툴러도 실수가 많아도 속으론 답답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안에는 사랑, 인내, 믿음, 수많은 감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이 생길 때, 오해가 쌓일 때,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 안 하면 몰라. 기다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깊어지는 관계는 점점 서로의 존재가 가벼워지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기다림이다. 말보다 더 깊은 믿음은 말이 사라진 침묵 속에서 자란다. 기다림은 상대를 믿는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진짜 관계를 오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꾸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 봐야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약속이 늦은 가족, 답장이 없는 친구,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기회나 결과. 기다림은 늘 밖을 향한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왜 아직 안 오지? 지금쯤 도착했어야 하는데. 언제쯤 연락이 올까?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신기하게도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기다림은 타인을 향해 있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선 멈춘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낯섭니다. 늘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하루가 촘촘히 채워지지 않으면 왠지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기다림은 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틈 속에서 너 자신을 들여다봐.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 10분 동안 나는 오랜만에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여서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뜻밖의 선물입니다. 심리 상담가 타라 브렉은 말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나고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된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실은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로 분주한 세상에서 잠시 나에게 귀 기울이는 이 조용한 시간.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내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른 말투, 좋은 인상, 겉으로 보이는 태도, 그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기다리는 순간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그 사람의 인내심을 보여주고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스스로의 감정을 얼마나 다스릴 줄 아는지를 드러냅니다. 조급함으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 기다릴 줄 몰라 인연을 놓치는 사람, 그 반대편엔 말 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다림이 불편한 오늘이라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